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한 주가 마감이 됐죠.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질 않았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하방 아니면은 뭐 횡보, 그다음에 추가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졌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시총 상위 업종들 반도체는 여전히 뭐 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2주 신저가가 속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약주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이제 뭐 질병 관련된 종목들이 활약을 잠깐 하긴 했으나 뭔가 이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막 견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뭐 이번에는 미국의 신용 평가 등급이 하나 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미증시 안에서도 좀 압박을 받았다. 뭐 국제 가격에 국채 금리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을 좀 흔들면서 썩 재밌는 증시의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주도 업종으로 수급이 가질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급의 공백이 생기면서 가는 놈들은 더 잘 가게 되고 그다음에 재료주와 테마주 이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쏠리면서 먹거리는 더 다양한 그런 한 주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잘 오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티스탁을 통해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원전주를 그 다음에 그 지난 영상에서도 원전주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착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주 혹은 뭐 이번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한 달 사이에 월봉이 40% 이상이 좀 올라갔고 오늘은 원전주들이 힘을 좀 많이 써서 그래도 좀 저는 재밌는 그런 한 주였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원전주의 흐름을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잘 가고 있죠. 그리고 BHI도 뭐 미친 듯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10%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대장격의 종목들이 이렇게 잘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주들한테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런 흐름이 오늘은 에너토크라는 소형 기업의 상한가를 기록하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오늘 한신기계도 20% 넘는 그런 상승세가 나왔고 저는 워낙 지금 이쪽으로 분위기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 초에도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들의 순환매 그러니까 멀리 보고 묵직하게 가져가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종목인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업종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런 급등의 순환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덜 올라간 종목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순환매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원전주가 잘 가는 이유는 뭐 비슷해요. 거기에다 이제 뭐 추가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트럼프 쪽에서도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냈어요. 이제 원전 사업을 빨리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뭐 규제 완화시키고 아무튼 AI 가동을 위해서 원전을 빨리 이제 계속해서 좀 개척을 하자. 요런 내용들이 안 그래도 좋은 분위기의 원전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솔루션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 감축법에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트럼프가 이제 좀 끝내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나 태양광 이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해지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뭔가 친환경과 그다음에 원전주의 활약 이런 거를 국내 이슈로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대선 토론들은 다 보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가 또 이렇게 여러 경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격차가 좀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좀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 밤에도 이제 토론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토론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힘을 좀 못 썼죠. 여전히 뭐 1등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압도적인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에서 나온 공약이라던가 정책 이런 것들이 정책 수혜주로 엄청나게 힘을 많이 썼었고 친환경 에너지를 엄청 강조를 했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엄청 올라갔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라던가 이준석 후보는 AI 가동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인
시스템인데 왜 친환경 쪽에 이제 좀 힘을 쏟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뭔가 이제 토론 안에서는 좀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좀 지지율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안에서도 원전주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원전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볼만한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요거를 이제 원전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셔도 좋고요. 다만 뭐 지금에서의 결론은 원전주는 지금 진행형으로 너무 잘 가고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지금 물이 막 들어왔잖아요. 오늘 중소형주 안에서도 상한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용해서 덜 올라간 중소형주들의 단기적인 순환매를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에너토크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한신기계도 오늘 20%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 우리 기술은 좀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G2파워가 한 20% 정도 가량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원전주가 이제 뭔가 좀 정직한 그림들 차트에서 돌파 위치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급등하는 이런 그림들이 순차적으로 잘 나와주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이 얘도 이제 원전주들의 테마성 종목으로 자기 차례와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죠. 오늘 일봉 차트 안에서도 추가적인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가치로 평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 중장기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전주의 분위기가 확 들어왔으니까 요런 이제 투자 심리들이 이게 원전주로 많이 쏠리니까 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요런 급등의 순환매를 한번 노려보자 요렇게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막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지난번처럼 막 100% 300%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내일은 이제 장이 안 열리니까 월요일 날또 이제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한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은 빠르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1순위는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2순위는 오르비텍.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반응이 원래는 함께 하는 종목인데 덜 나온 과거의 사례와 패턴들을 통해서 봤었던 내용들, 요것도 이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그 주제를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관심 섹터 및 종목 1. 원전주 이제는 중소형주의 순환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자, 두 번째는요. 저는 키워드를 한할령 해제 키워드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엔터주라던가 중국 소비주로 평가를 받았던 화장품주들이 이제 부각을 좀 많이 받죠. 요즘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K뷰티라고 해서 엄청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쇼핑의 성지가 올리브영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옛날에는 중국 시장에 이제 편중이 되어 있고 중국 시장에서 한한령 해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출길이 좀 막혔죠. 그래서 막 그 재무제표들을 보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이제 실적도 못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적자 전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중국에서 찾은 게 아니고 내수에서 찾은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국가들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 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이 이제 사실 2024년도부터 이제 실적주로 부각이 좀 많이 됐었죠. 가장 실적이 잘 올라가고 있는 APR 같은 경우는 얘가 그래도 나름 무거운 종목이고 10만 원대 주가가 이제는 넘어갔지만 묵직한 종목인데도 상한가가 나오고 지금 뭐 랠리가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는 실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미국 얘기를 했는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터넷 쇼핑이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막 활성화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그런 온라인 그 판매를 통해서 약간 좀 가성비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가성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제 좀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온라인 판매 시장들이 확장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K뷰티 종목들이 기업들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제 기대했었던 내용들이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 기조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보이그룹이 또 이제 콘서트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들 이제 풀려고 하고, 그런 액션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너무 이제 꽉 잡으려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외교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움직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화장품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한령 해제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니까,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오늘의 움직임 혹은 최근에 보여줬었던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 대장주들의 움직임, 아니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좀 뭔가 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보는 차트의 기술적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화장품주, 그다음에 엔터주가 요즘에 분위기를 잘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APR이라는 기업이 뭐 가치 성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고, 화장품주 안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원전주 안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안에서도 테마성보다는 뭐 LIG 넥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이 한번 이제 섹터 안에서 분위기를 잡으면은 대형주들이 오히려 잘 가는 특징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게 화장품주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화장품 종목들 중소형주들을 보면은 뭐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 대형주들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우리의 이제 대표적인 큰형님이죠.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8% 정도 상승하면서 확실하게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 실적 호조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 이제 공장을 늘린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요즘에 아모레퍼시픽을 사고 있는 수급의 주체들이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개인들은 이제 좀 계속해서 좀 뺏기는 느낌이죠. 그리고 연기금 쪽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묵직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바닥에서 주가의 추세 바닥에서 이제 막 주요 구간들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5월달에 화장품주들, 뭐 이제 6월이 금방 넘어가지만 화장품주들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주요 구간은 돌파를 했으니 음봉으로 혹시 조정이 나와서 여기 안쪽으로 이제 좀 내려와주는 구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중소형주들의 흐름보다는 차라리 이제 늦지 않은 아모레퍼시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주는 워낙 지금 뭐 다 올라갔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70% 이상의 50, 적어도 50% 이상의 상승률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따라잡지 못하지만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충분히 아직은 뭐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전, 두 번째는 이제 K 뷰티 쪽에서 이제 화장품,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써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 엔터주들의 분위기도 한번 볼까요? 요즘에 우리나라 대형 엔터사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최근에 JYP가 한번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요즘에 회복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라던가 특히나 이제 YG 엔터가 요즘에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이제 좋은 평가를 좀 받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늘려지고 하다 보니까 엔터주들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형주들은 이미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YG 엔터는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YG 플러스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리고 기대감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좀 기술적인 흐름이 YG 플러스가 얘는 좀 변동성이 잘 나오는 중소형 주죠. 그리고 YG 엔터의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매물대 과거에 이제 연속적으로 부딪혔었던 기술적 구간을 이제는 돌파를 하려고 해요. 그럼 요 위쪽으로 열리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라면은 다음 주에 단기 관심주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 YG 플러스를 한번 좀 관심주로 제시를 드리고 싶다. 하단 5,500원 요것만 잘 지키면 이 6,000원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상승 여력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고, 과거에 상한가도 잘 나왔었던 종목이니까 관심주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제가 그래도 탑3까지 업종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별첨. 세 번째는
요즘에 전선주의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일단은 뭐 기술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재료를 잘 받는 내용들, 자극적으로 재료를 받는 부분들이 뭘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책주들의 순환매는 확실히 좀 잘 나와요. 그 대신에 이제 대선 시즌이 얼마 안 남았죠. 대선에서 이제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대선 이후에 더 가고 그때부터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가고 그런 경우들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에 대선 뭐 직전에 그래도 이제 뭐 반응이 나오면은 좀 빨리 먹고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과열이 되어 있는 그 정책주들 아니면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 이런 것들은 대선 전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전선주는 이제 뭐 정책주의 명분을 삼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죠. 지금 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옛날에 AI에 100조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어디서 할 거냐라는 거는 후보 간에 이제 의견들이 좀 갈리는 거고, 다른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AI를 빨리 투자하고 확대하고 우리나라가 좀 빨리 선점을 해야 돼라는 의견은 항상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근데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는 AI 키워드를 항상 가지고 있었죠. AI가 가동이 되려고 한다면은 에너지를 먹는 하마니까 그런 이제 전력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미국에서는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들을 다 갈아엎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진출을 하고 실제로 전선주들이 요즘에는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AI 시장 안에서 뭐 AI 반도체 다음으로 반응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정책적인 흐름 안에서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이제 원전주가 잘 가는 이유가 트럼프 행정명령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를 성장성으로 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명분 단기적인 명분은 전선주가 뭐 정책 수혜주지만 뭐 이제 요즘에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오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또 기술적인 흐름들을 체크해 보고 다음 주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짧은 구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원전선이 과거에 좀 잘 올랐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바닥에서 깨지지 않고 지금 위쪽을 뭐 과거부터 좀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 포인트들은 이 3,000원 위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섰을 때 힘을 빡 줄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단기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광명전기라는 기업의 흐름을 볼게요. 광명전기는 과거에는 원전주로도 이제 꼽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뭐 전선주 안에서 약간은 좀 뒤처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광명전기라는 기업이 요즘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700원 전에 매물이 좀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이랑 같이 이제 그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을 두드리고 과거에도 여기를 이제 돌파 못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1,700원이라는 가격은 이 광명전기라는 기업의 기술적인 차트 안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 되고 있지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원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이거를 뭐 지금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는 기업의 뭐 펀더멘털이라던가 이런 걸로 평가하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위치, 심리적으로 수급들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 흐름들 이런 거에다가 포커싱을 먼저 좀 맞추고, 멀리 보는 가치 투자가 아니고, 안 그래도 가벼운 기업이니까 다음 주에 또 한 10% 이내, 뭐 10%에서 뭐 20% 사이 요렇게 이제 좀 단기 매매를 노릴 수 있는 위치로 저는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선주까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지금 오늘 금요일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제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위치와 재료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브리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셨다가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 그 다음에 뭐 지난주 계속해서 또 좋은 결과치들이 나오고 원전주들이 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 드리고 특집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들 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 투자로 같이 담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분할 매도는 충분히 챙겨갈 수 있지만 목표가를 이제 좀 더 멀리 보고
뭔가 좀 세 자리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치들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